셀카는 아이폰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셀카는 아이폰일까요? 순정 앱과 별도 앱까지 설치해서 비교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하고 아이폰 카메라 자존심 대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폰은 아이폰 12 프로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하고 순정 카메라 기준으로 전면과 후면 카메라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모두 비교해봤는데요. 그때 전반적으로 비교해보고 내린 결론이 사진은 갤럭시, 영상은 아이폰이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 사진도 더 나온 결과가 몇 개 있었고 영상에서도 갤럭시가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몇 분들이 셀카는 그래도 아이폰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순정 카메라가 아니라 별도 앱을 설치해서 테스트해보면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영상 후면 카메라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셀프 카메라로 인물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만 아이폰과 갤럭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순정 카메라와 별도 앱 두 개 다 비교를 했고요. 사용된 스마트폰은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아이폰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과연 2020년도가 다가는 이 시점에서 갤럭시 대 아이폰 셀프 카메라 자존심 대결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두 카메라를 비교하려면 설정값부터 어느 정도 동일하게 맞춰야겠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설정 차이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셀프 카메라를 딱 띄워보면 오른쪽 위에 여기 마술봉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보면 필터는 기본적으로 원본 상태고요, 마이 필터 따로 없는 상태고, 얼굴 리터칭해 보면 얼굴 피부톤 부드럽게 하는 게 4까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 8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4로 설정이 돼 있고, 톤은 제로, V라인도 제로, 눈 크기도 제로 이렇게 설정돼 있고, 이런 뷰티 필터가 켜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 미용 옵션은 아이폰에는 없는 옵션이에요.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필터 설정은 가능하지만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하거나 V라인이나 눈 커지게 이런 옵션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셀카를 찍어서 결과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갤럭시가 피부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훨씬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눈을 자세히 보면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눈의 홍채 색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눈의 홍채 색깔은요, 갈색이고 중앙의 동공은 검은색인데 갤럭시는 전체를 약간 검게 표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갤럭시가 눈동자뿐만 아니라 옷이나 머리카락의 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가지고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대신 갤럭시가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조금 더 진하게 보여서 명암 대비가 또렷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갤럭시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미용 옵션을 끄면 어떠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끈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원래 좀 흐렸던 갤럭시의 눈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만 여전히 안부는 어둡게 표현해가지고 동공색과 옷의 색깔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톤은 갤럭시가 조금 더 밝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숭아 색상에 좀 가깝다면 아이폰은 다소 좀 붉고 주황색에 가깝게 나왔네요. 그래서 피부톤만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갤럭시가 조금 더 나은데, 눈이나 안부 쪽 디테일은 아이폰이 훨씬 더 잘 잡아주네요. 그래서 실제로 셀카를 찍을 때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완전히 쌩얼이라 그러죠. 그런 상태로 어떤 카메라 쓸래? 라고 얘기하면 갤럭시를 쓴다고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가 피부 화장도 좀 하고 눈 화장까지 좀 한다면 눈을 훨씬 더 선명하게 잡아주는 아이폰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화장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아이폰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갤럭시의 미용 옵션을 기본적으로 켜놓고 피부 부드럽게를 기본 설정인 4 기준으로 해놓고 테스트를 할 거고요. 있는 옵션을 안 쓰는 것도 그렇고 기본 설정으로 대부분 이거 돼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셀프 카메라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기본 사진 모드 말고 인물 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폰에서는 밑에 인물 사진이란 모드가 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아이콘을 보면 인물인 걸 알 수가 있죠. 갤럭시의 라이브 포커스 모드를 편의상 인물 모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배경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배경을 얼마만큼 흐리게 할 건지 심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만 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종류는 갤럭시가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기본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갤럭시는 일반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물 모드에서도 이렇게 뷰티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부 부드럽게만 0에서 8단계 사이에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서는 눈을 크게 하거나 턱을 깎는 옵션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 모드가 기본값으로 피부 부드럽게 4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이폰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따로 그렇게 피부톤 보정은 안 되지만
자연 조명이나 스튜디오 조명 이렇게 조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스튜디오 조명을 누르면 밝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인물 모드 기본으로 촬영한 결과가 이렇고요. 머리카락 부위를 보면 갤럭시가 확실히 배경하고 피사체를 더 잘 분리해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특성은 앞에 일반 사진 모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피부톤은 확실히 갤럭시가 부드럽게 잡아주지만 제 얼굴에 있는 점까지 거의 없애버렸네요. 눈을 포함한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이 떨어져가지고 아이폰의 사진이 참 마음에 드는데 피부만 좀 더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인물 모드에서 자연 조명이 아니라 스튜디오 모드로 변경을 하면요, 피부톤을 포함해가지고 인물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더 받은 것처럼 밝아지면서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모드가 좀 과하다 싶으면 여기서 밝기를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찍었을 때 기준으로는 아이폰의 인물 모드,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조명으로 했을 때가 가장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물론 이건 제 기준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제 와이프는 아이폰의 인물 모드 스튜디오 조명 설정이 기본 설정 기준으로 좀 과하게 밝아 보인다고 하니까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찍히는 대상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촬영 장소로 옮겨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봅시다. 일단 밖으로 나갔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한 카메라는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역광 상황에서 인물이 어둡게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카메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인식해가지고 충분히 밝게 찍혔을 뿐만 아니라 화각도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갤럭시고 어느 게 아이폰일까요? 마스크 벗고 둘 다 얼굴 인식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어느 게 갤럭시고 어느 게 아이폰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눈하고 피부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입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갤럭시는 피부톤은 좀 부드럽게 나왔는데 눈을 포함한 안부 표현이 조금 부족하고 피사체가 전체적으로 좀 흐리게, 마치 손이 떨리거나 포커스가 잘 안 맞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눈동자 색부터 안부 표현, 화각이나 화이트 밸런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이폰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는 흔들린 사진 가져오고 아이폰은 정상적인 사진 가져온 거 아니냐고요? 이때 셔터 스피드를 보시면 갤럭시가 402분의 1초, 아이폰이 124분의 1초로 대충 400분의 1이면 웬만한 셀카 찍을 때 잘 안 흔들리는 셔터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 손이 흔들렸다기보다는 갤럭시가 포커스의 정확도가 아이폰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제가 인물 모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좀 제대로 잡았네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모자의 털 이런 거 봤을 때 배경하고 피사체 구분하는 거는 앞과 동일하게 갤럭시가 더 뛰어나고, 피부 톤은 당연히 갤럭시가 설정이 따로 있으니까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또 얼굴에 점을 없애버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아이폰은 눈동자도 훨씬 선명하고 안부의 디테일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연 조명이 아니라 스튜디오 조명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피사체가 강조되면서 피부 톤도 어느 정도 정돈되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찍히는 사람마다도 좀 다를 수 있고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얼굴 기준으로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요, 순정 카메라 기준으로는 아이폰의 인물 모드,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조명 모드로 했을 때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 와이프는 기술적으로는 오른쪽이 조금 더 뛰어나 보이긴 하지만 왼쪽 남자가 조금 더 잘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근데 마스크를 썼을 때 인물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환경으로 해볼게요. 갤럭시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제 얼굴을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부톤 보정도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검은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얼굴도 예전보다 밝게 나왔네요. 반면 아이폰은 일반 사진 모드나 인물 사진 모드일 때도 갤럭시보다 훨씬 정확하게 인식했고 피부톤도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요. 게다가 이런 문제는 역광일 때 더 차이가 나는데, 갤럭시는 인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인물이 너무 어둡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이폰은 이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갤럭시도 인물을 뒤늦게 인식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밝기가 좀 올라가지만, 더 말 안 해줘도 어느 게 아이폰이고 어느 게 갤럭시인지 아시겠죠? 갤럭시가 확실히 피부톤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눈이라든지 안부 디테일 이런 거 보면은 아이폰이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인물 모드에서도 자연 조명보다 스튜디오 조명이 훨씬 더 피사체를 강조해가지고 전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마스크 착용하고 여러 각도로 좀 테스트해봐도 아이폰이 인물 인식을 훨씬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인물을 찾아서 노출도 잘 맞춰주고, 마스크 둘 다 벗고 테스트해도 하늘색까지 훨씬 더 잘 잡아줘가지고 이래서 인물 셀카는 아이폰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단 이제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른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아이폰이 피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화장 안 한 완전 생얼 상태로 찍을 때는 갤럭시가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인물 모드로 바꿔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인물 모드에서 스튜디오 조명을 아이폰이 이렇게 바꿔도 피사체의 노출을 올려가지고 조금 피부를 보정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도자기 피부처럼 보이는 갤럭시만큼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인물 모드의 스튜디오 조명은 실내 기준으로 기본 설정값이 다소 밝은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순정 카메라 앱 기준으로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완전 쌩얼 상태로 셀카를 찍었을 때는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갤럭시가 조금 더 괜찮게 나왔는 것 같지만, 화장을 하거나 최소한 비비라도 바른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눈이 더 또렷하고 안부 디테일이 살아있고 전체적인 색감을 잘 잡는 아이폰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감이나 피부톤 보정 이런 거는 후보정으로 다른 앱에서도 어떻게든 가능하긴 한데, 원본 사진에서 디테일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살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셀카 사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아이폰이 얼굴 인식률이 더 뛰어나서 노출이나 색감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진 결과물이 갤럭시보다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순정 카메라 앱 기준이고 서드파티 앱 깔면은 뭐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서드파티 앱을 깔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얼마 전에 투표해 주셨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노우라면서요. 그래서 스노우 기준으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설정해서 고해상도 옵션은 켜두고요. 나머지 설정도 다 기본값입니다. 근데 기본값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필터에 들어가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1, 2가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일리 하나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설정이 사실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갤럭시의 데일리 1, 2를 비교해보면 데일리 1이 피부톤이 조금 더 하얗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데일리 2가 피부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아이폰 설정하고 가깝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데일리 1이 아이폰 설정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데일리 기본 설정이 갤럭시 기본 설정인 데일리 2보다 얼굴이 조금 더 하얗게 나오는 걸 발견했거든요. 설정을 똑같이 맞추고 테스트할까 하다가 최대한 설정을 안 하고 순정 상태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갤럭시는 그냥 데일리 2, 아이폰은 데일리 1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노란 조명 아래에서 셀카를 찍어봤는데요. 아이폰은 정확히 노란 조명을 캐치를 했는데 갤럭시는 노란색 조명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제 얼굴 색이 보라색으로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후보정해가지고 색깔 맞추면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냥 찍었을 때 결과는 아이폰이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좀 테스트 해봤는데, 여기서도 제 얼굴이 제대로 인식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서드파티 앱이라서 원래 해상도를 제대로 다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갤럭시가 머리카락이나 마스크, 눈의 디테일을 보면 두 결과가 결코 같은 급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는 좀 디테일을 뭉개버리고요, 아이폰은 디테일이 되게 선명하게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어봐도 결과는 동일했어요. 선명도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피부톤은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조금 더 하얗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아까 갤럭시에서 데일리 1으로 하면은 조금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실제로 1으로 바꿔도 아이폰하고 색감은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았어요. 같은 앱이라도 색감이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스노우에서 고해상도 모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 화질이 크게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났거든요. 너무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해상도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갤럭시의 해상도가 아이폰보다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갤럭시가 충분히 해상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스노우 앱의 이미지 프로세싱 성능 자체가 아이폰의 스노우 앱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순정 카메라나 서드파티 카메라나 동일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폰이 얼굴 인식을 포함해서 노출, 색감, 헤어 디테일, 화각 등 모든 부분에서 아이폰이 앞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벗고 촬영했는데 와, 이거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얼굴을 좀 많이 바꿔놓네요. 마음에는 드는데 좀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둘 다 제 얼굴에 있는 점을 없애버린 건 기본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얼굴이 좀 까만 편이라 하얀색으로 좀 밝게 나오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폰이 제 피부 색깔을 거의 흰색에 가깝게 만들어버렸죠. 취향 저격이긴 한데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피부 톤도 톤이지만 눈이나 머리카락의 선명도 또한 아이폰이 더 뛰어나고요. 안부 디테일도 순정앱과 마찬가지로 아이폰이 더 뛰어나죠. 그리고 옆에 아파트를 봐도 아시겠지만 최대 화각도 아이폰이 더 넓게 찍혀요. 역광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로우샷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역시 갤럭시는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피사체가 되게 어두워진 반면, 아이폰은 이런 각도에서도 얼굴을 제대로 인식해주고 그에 따라서 얼굴을 밝혀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제서야 갤럭시도 인식을 해주긴 하는데, 아이폰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진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조건임에도 갤럭시가 노이즈가 더 많이 끼고 마스크를 벗었는데도 얼굴 인식을 잘 못했는지 이렇게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조건에서 아이폰도 잘 잡아줍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어느 게 아이폰인지 구분되시죠?
진짜 얼굴 하얗게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8 스노우 기본 설정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제가 남자라서 좀 얼굴 색깔이 이렇게 창백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지 여성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할 만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스노우 앱이 안드로이드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또 있는데요. 아이폰은 촬영 후에 피사체가 좀 어둡다 싶으면 바로 한 단계로 보정을 더해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보정해주는 거 말고요. 촬영하자마자 이렇게 밝아지는 거는 아이폰에서만 적용이 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최종 보정까지 하게 되면 2단계로 보정되는 거고 안드로이드 갤럭시에서는 사진 찍고 자동 보정을 눌렀을 때 한 번만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으면서 느낀 결론은요. 사실 이것만으로 갤럭시가 낫다, 아이폰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 여러 명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촬영 대상은 테크몽 저밖에 없었고요.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걸로 선택했을 때 아이폰을 선택한 거지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아이폰은 제 얼굴을 인식했지만 갤럭시는 인식하지 못했죠. 이건 단순히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갤럭시가 마스크를 썼을 때 얼굴 인식을 못한다 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저보고 어느 스마트폰의 결과가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아이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얼굴에 비비크림, 선크림을 포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셀카를 찍는다 그러면 순정 카메라 기준으로는 갤럭시가 피부톤 보정이 있으니까 갤럭시가 좀 더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면요. 순정 카메라 기준으로는 아이폰의 인물 모드의 스튜디오 조명이 제 마음에 가장 들었고요. 눈을 포함한 안부의 디테일이 아이폰이 훨씬 잘 살려줘서 제가 만약에 여성이고 간단한 피부 화장과 눈 화장까지 끝난 상태에서 카메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 눈을 훨씬 더 잘 살려주는 아이폰의 셀카가 훨씬 더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노우같이 서드파티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봐도 디테일은 아이폰이 훨씬 더 나았고요. 필터에 따라서 조금 결과물은 다를 수가 있지만 스노우 제작팀 자체도 안드로이드보다 iOS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고 설정값을 아무리 비슷하게 한들 제 기준으로는 아이폰이 조금 더 낫게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갤럭시의 경우 스노우 앱 사용 시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어요. 전 사실 피부가 밝게 나올수록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둘 다 사실 너무 제 얼굴을 아이돌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긴 했어요. 조금 조정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셀카는 앱이 중요하지 기본 카메라 말고 별도 앱 쓰면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었고요. 물론 저는 스노우로만 테스트했고 나머지 앱들 다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본 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갤럭시보다 아이폰 셀카가 조금 더 결과가 마음에 들게 나오셨나요? 저와 같은 생각이든 다른 생각이든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면 여러분 댓글 달면서 여러분들끼리도 생각이 조금 다르시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댓글 남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인 셀카 말고 전체적인 카메라 비교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최종 화면에 따로 링크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